자, 다음 강의로는 자, 냉동기 같은 사이징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. 웬만한 이제 좀 세세한 것들은 좀 생략을 할 텐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이징이 가능한지 그걸 먼저 해볼게요.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을 얼마만큼의 냉동 능력으로 식혀야 되는지 그게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베이스로 되는 식이 뭐가 있냐면 Q equal C M 델타 T. 여기서 말하는 이 C는 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M은 킬로그램이겠죠. 뭘 얼마나 이렇게 식혀야 되는지, 아니면은 킬로그램 퍼 H가 됐든. 그리고 이 델타 T는 얼마만큼의 온도에서 얼마만큼의 온도가 돼야 되는지, 초기 온도에서 이제 얼마만큼까지 온도를 떨치는데 얼마만큼의 량이 있고,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비열이 이 정도 있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면은 얼마만큼의 냉동 능력이 필요한지 이제 알 수가 있죠. 필요한 냉동 능력이 이제 Q1로 해놓을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을 이제 식혀야 되잖아요. 식혀야 되는데 얘들을 얼마만큼의 냉동 능력으로 식힐지 그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, 자, 예를 들어서 자, 델타 T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델타 T가 자, 초기 온도 자, 10도씨에서 자, 마이너스 예를 들면 18도씨로 해봅시다. 그럼 이 상당히 엄청나잖아요, 이게. 그러니까 델타 T가 한 28 정도 되네요. 28이 되는데 얘를 이제 식혀주려면은 우리 증발 온도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? 자, 28K라는 이런 델타 T가 있는데 끝까지 이제 내렸을 때 이 18도씨로 해주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이 증발 온도는 이제 제가 맨날 그린 이 모리엘 선도 이걸 이제 베이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쪽 이 증발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야겠죠. 이제 18도씨를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이 델타 T는 솔직히 열교환기 설계에도 이제 좀 달려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개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아마 증발기를 따로 구입하시거나 그 모듈로 된 이제 얘들을 세트로 이제 구매를 하실 거예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설계자가 전부 다 사이징을 한 다음에 저 이제 이쪽 증발기 열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컨덴서 용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거를 제조사에게 의뢰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런 열교환기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베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18도씨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뭐 델타 T를 뭐 3도씨로 주고 싶다, 아니면 5도씨로 주고 싶다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증발기를 설정할 때는 뭐 마이너스 23도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.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23도로 갑시다. 마이너스 23도씨로 간 다음에 이제 증발 온도를 마이너스 23도로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나중에 발주를 할 때 증발 온도가 이제 마이너스 23 정도이고 냉동 능력은 한 이 정도 필요하다, 이렇게 하면은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릴 때 필요한 Q1이 만약에 100kW라고 쳐요. 이제 100kW를 증발 온도를 내려서 마이너스 23 정도 아니면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이 100kW를 똑같이 맞춰주면은 이제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마진을 가지고 이제 식혀주는 거죠. 그렇게 하면은 일단 증발기는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컨덴서를 사이징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엔탈피량이잖아요. 여기 그냥 간단하게 P고, 여기가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증발기 구간. 그러니까 여기 했을 때 그냥 빨간색으로 할까? 자, H1, H2로 합시다. 그리고 여기는 H3으로 할까요? 3번. 이렇게 봤을 때 자, 그 다음에 그냥 넉넉하게 사이징하기 위해서 관행각 없이 그냥 갈게요. 관행각 없이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증발기 사용하실 때는 대충 이런 게 있을 텐데, 여기 과열 구간 한 이 정도 줍시다. 한 5도씩 준다고 치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H 값을 H2닷으로 줍시다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증발기에서 처리해야 하는 열량은 여기까지예요. 여기까지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 구간 있잖아요. 지금 이 구간. 이 구간은 이제 압축을 하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축동력이 발생하잖아요. 이 구간은 이제 샤프트 파워에 대한 그런 열량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인 이제 냉매 순환량을 G로 둡시다. G로 뒀을 때 우리 필요한 냉동 능력을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, 순환량, 자, 냉매 순환량을 G로 두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냉매량이 H21 H1이 되죠.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지금 이 구간이 증발기잖아요. 우리는 냉동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증발기가 목적이에요. 제일 주된 목적이 증발기가 되고,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Q가 되는 거죠. Q2로 합시다. Q1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열량이었죠. 그러니까 냉동 창고에 뭘 저장하고 싶은지 이제 그걸 이제 해놓은 거고, 이 Q1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Q2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G라는 거는 냉동기 안에 이제 충진되는 냉매 순환량이에요. 이거는
킬로그램 퍼 아워로 계산을 합시다. 그리고 이 비엔탈피 값들은 전부 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곱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킬로그램 없어지고 킬로줄 퍼 아워로 계산이 되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 능력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예요. 킬로줄 퍼 아워. 얘들을 또 3600으로 나눠주면은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킬로와트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00kW로 이제 필요되는 이제 양이 100kW로 봤을 때 똑같이 이제 100kW가 되게 얘들을 이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우린 여기서 이미 증발 온도를 마이너스 23으로 정해놨잖아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냉매는 R404A로 갑시다. 다른 냉매들도 있는데 이게 좀 만만해가지고 R404A로 간 다음에 제가 좀 준비를 할게요. 기다려봐요.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두고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. 새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좀 가둬가지고 일단 R404A 이걸 베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건 제가 이런 밸류들은 전부 다 제가 물성치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인풋을 해놓은 상태예요. 증발 온도 마이너스 23도씨로 해놓고 이제 응축 온도를 한 48 정도로 해봅시다. 이것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델타 T는 항상 10도씨 정도로 보고 있고요. 어떤 메이커라도 아마 대부분이 10도씨 정도로 하고 있을 거예요. 그 공랭식 그런 컨덴서에 대해서는. 그 다음에 그 컨덴싱 온도를 플러스 3도씨로 줬어요. 이것도 어느 정도 여유를 준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기 온도가 35도씨였을 때 이게 델타 T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48도씨로 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 외기 온도 요즘 뭐 37도씨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35도씨로 그냥 둡시다. 그냥 표준 상태로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물성치 각 포인트 A, B, C 같은 경우는 어차피 B랑 비슷하니까 온도만 48도일 뿐이지.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그냥 생략했어요. 그리고 D는 똑같이 23도씨이고 그다음에 압력도 어차피 이게 A랑 똑같거든요. 좀 압력 손실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그냥 똑같이 봅시다. 제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리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냥 사이징을 합시다. 가볍게. 그러면은 A 포인트에서는 제가 완벽하게 가스 상태로 해가지고 증발기에서 이제 압축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슈퍼히트를 그 과열 상태를 플러스 5도씨 정도 줬거든요. 이 상태에서 A 포인트에서 가스 밀도가 13.8kg per 그 세제곱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은 0.17MPa. 여기가 그러니까 0.17. 그 다음에 B 압축기 토출부가 여기가 제가 그냥 계산해가지고 왔을 때 가스 온도가 그냥 노멀한 축동력만 넣었거든요. 이론상의 축동력. 그러니까 여기서 로스 축동력까지 넣고 그러면은 뭐 좀 올라갈 수 있겠죠. 뭐 70도씨가 될 수도 있고. 근데 얘는 그냥 무시합시다. 어차피 일단 무시해요. 그리고 이게 원래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긴 해요. 근데 보통 일단 무시해요. 그 다음에 압력은 2.09MPa. 여기가 2.09MPa이죠. 이게 잘못됐네. 얘는 여기요. 여기 C 포인트, B 포인트에서 이 정도. 여기도 다 압력 손실 무시한 거예요. 원래는 다 고려를 해주는데 조그만한 냉동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다 거기요. 여기서 이제 나중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 냉동 능력, 이 순환량을 좀 더 주든지 그 압축기 그 선정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선정하면은 이게 딱 핀포인트로 가스 처리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압축기는 거의 없거든요. 작거나 크거나. 그러니까 이게 아마 350 정도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300인데 300을 주면은 이제 이 냉동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죠. 100kW가 아니고 이제 다른 그 더 적은 95나 90kW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컴프레서에 대해서는 아마 오버사이징을 하게 될 거예요. 좀 크게. 그리고 이제 컨덴서나 이런 이베퍼레이터도 마찬가지일 거고. 근데 이제 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냉동 능력보다 좀 더 큰 얘들을 선정을 하면 훨씬 더 좋아요. 여유도 있고.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낼 수도 있고 성능을. 요즘 인버터 장착하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정속형 그런 압축기 사용하지도 않고 하니까 뭐 좋긴 할 거예요. 좀 오버되면. 일단 봅시다. B는 66도씨, 압력은 이 정도. 냉매 순환량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제가 맨 처음에 식을 줬잖아요. 이거랑 이 식. 그러니까 얘만 남겨놓고 얘를 그냥 분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얘로 계산을 한 게 지금 이거예요. 냉매 순환량. 그렇게 하면은 100kW 성능을 낸다고 했을 때 4274kg/H가 나오네요. 이걸 가지고 가스 이제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지 압축기를 선정을 해야겠죠. 이건 간단하게 그 가스 처리량은 이 밀도로 나눠주면은 이 볼륨이 나오잖아요. 시간당 볼륨. 310.3 세제곱미터/H.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압축기를 선정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크거나.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컨덴서에서 처리해야 할 열량인데 컨덴서는 기본적으로 축동력으로 발생한 열이랑 Q랑 그 다음에 그 냉동 능력 Q2 얘를 전부 다 소화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보시면은 B에서부터 C까지죠. 그러니까 H3에서 H1을 뺀 값을 그 엔탈피량으로 두고 거기에 이제 순환량을 곱해가지고 이 컨덴서 처리 열량을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순환량, 냉매 순환량 그리고 이거는 그 엔탈피의 차값이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마만큼의 이제 열량을 처리할 수 있게 이게 지금 킬로줄 퍼 아워예요. 이거 나중에 3600 하면 이게 킬로와트로 나오는 거죠. 아무튼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
그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사이징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컨덴서는 이 정도 열량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걸 계산했을 때 무슨 냉매를 쓰는지도 확실해야 돼요. 냉매에 따라서 열교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R404A의 그 바깥 온도는 지금 35도씨로 받고 델타 T는 10도로 받는데 10도로 받고 그 다음에 컨덴싱 온도를 지금 48도로 받잖아요. 근데 이게 아마 그 커스터마이징 식으로 의뢰를 해버리면 가격이 엄청 뛰어요. 엄청 뛰다 보니까 아마 그 카타방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 그 있잖아요. 그 A 타입, B 타입, C 타입 이렇게 여러 그 카타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능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리스트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걸 딱 말이 되기 어려운데 거기 그냥 맞는 걸로 그냥 선정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냐 그 다음에 이쪽 증발기 쪽은 그냥 100kW 100kW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kW 곱하기 3600 필요 없다 이거 그냥 뭐 100kW 처리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거랑 증발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23도씨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퍼히트를 지금 5도씨로 준 거죠. 5도씨 차를 준 거죠 지금. 대충 이런 게 이제 처리되는 증발기를 고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팽창 밸브. 이게 아마 컨덴서를 구매하시면은 압축기랑 아마 컨덴서랑 세트로 되는 게 이제 많을 텐데 되도록이면 세트로 되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. 왜냐면 이게 따로따로 해버리면은 이 사이징이랑 나중에 컨트롤할 때 이제 엄청 어려워지거든요. 뭐 PLC 회로를 자기가 이제 짠다거나 뭐 프로그래밍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상관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세트로 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. 만약에 토출부에 압력 컨트롤하는 그런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. 그러면은 그 과한 그런 압력이 달성되더라도 뭐 멈추지도 않고 트립되지도 않고 해가지고 뭐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과전류로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세트로 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컨트롤 밸브는 아마 세트 안에 다 들어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아마 이 사이징 이걸 예로 들면은 이건 완전히 여름 베이스로 이제 선정을 한 거죠. 근데 우리 보면은 이 컨트롤 밸브 이걸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컨덴서 쪽에서 오는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증발기 쪽으로 가는 거죠. 가는 건데 여기 압력이 좀 크잖아요. 여름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2.09였나?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압력 컨트롤을 한다면은 뭐 0.17 똑같을 거고.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압력의 차가 상당히 크잖아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밸브 사이징을 하면은 그 겨울이든 여름이든 흘려보낼 수 있는 냉매량은 확보가 돼요. 근데 처음에 이 컨트롤 밸브 사이징을 하실 때 여름 베이스, 여름 기후에 여름에 대한 그런 온도 베이스로 압력 베이스로 사이징을 해버리면 이게 겨울이 되면은 팍 떨어진단 말이에요. 이게 만약에 팬이 안 돌아가고 하더라도 한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쳐요. 보통 이제 겨울에는 냉각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압력의 차가 줄어들면서 이 컨트롤 밸브가 아무리 열려도 냉매 그 설계 100% 100kW에 대한 냉매를 흘려보낼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밸브를 사이징 하실 때는 그 사계절 중에 제일 이제 추울 때 그러니까 추울 때 그 외부 온도가 아니라 이 컨덴서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덴서 메이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죠. 이걸 작동시켰을 때 팬이 돌아갈 때 팬이 멈춰가지고 그 응축 온도를 형성할 때 대충 몇 도까지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압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걸 파악하시면은 이 컨트롤 밸브 이제 사이징 하실 때 이제 편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세트로 되는 걸 구매하실 때는 아마 이게 다 알아서 돼 있지 않을까. 아마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설계를 하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튼 세트로 되는 게 좋아요. 그러면 뭐 대충 뭐 끝났죠 이게.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징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필요한 냉동 능력이 어느 정도냐. 그러니까 요거죠. 이 비열은 뭐였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각시킬 뭐 고기라고 쳐요. 돼지고기가 있는데 돼지고기 이제 그 막 얼리고 할 때 아마 어는 점이 0도씨는 아닌데 뭐 마이너스 5도씨에서 막 넣는다고 쳐요. 그러면은 10에서 마이너스 5로 갈 때는 뭐 비열이 C가 얼마고 그다음에 5도씨에서 마이너스 20도로 갈 때는 뭐 C가 얼마고 막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각 구간에서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냉동 능력을 이렇게 딱 선정하는 그런 또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C를 그냥 컨스턴트로 보고 일정한 그 값으로 보고 비열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나 3이나 뭐 이런 거 이거는 솔직히 검색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. 자신이 냉동시키고 싶은 그 모노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그 비열 값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게 량이 어느 정도냐 뭐 1000kg이냐 어느 정도냐 그걸 가지고 온도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켜야 되냐 이걸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냥 이 량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이 돼지고기나 이런 뭐 그 물건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1000kg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1000kg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. 이거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킬로 줄만 나올 거예요.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초로 나눈다거나 뭐 시간으로 나눈다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냉각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계산하신 다음에 냉동 능력을 이렇게 뭐 100kg가 됐든 200kg가 됐든 우리 계산을 하시는 거죠. 100kW나 200kW 그걸 한 다음에
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냉매를 주입해야 되고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.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사이징을 하실 때 메이커에 문의를 하면은 대충 그냥 답해주고 이게 맞을 것 같다 저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선정을 해줄 것 같은데, 솔직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.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세세하게 이걸 하나하나씩 사이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복잡해요. 솔직히 이런 단순한 냉동 사이클도 아니고요. 이런 단순한 냉동 사이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보통 이제 이걸 좀 어렵게 보면은 보통 냉동기 구매해 보시면은 사이클들이 조금씩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냉동 사이클이 있을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냉동 사이클이 있을 때도 있고요. 뭐 E1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이제 냉매인데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. 이건 뭐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냉매에 따라서 바로 뭐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런 식으로 뭐 각 그 시스템마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이쪽에서 냉각을 시킨다, 또 뭐 여기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뭐 다시 컴프레서 어느 구간에 중간 부분에 또 주입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섞어가지고 뭐 다시 중간부에서 뭐 어떤다, 뭐 별의별 사이클이 다 있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쉬우라고 그냥 일단 한번 팽창하는 그냥 이 사이클로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만들기 쉬운 거는 요거죠. 요건데 솔직히 일반 그런 냉동기 메이커나 그런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이클들은 이런 단순한 사이클은 거의 없어요. 뭐 여러 가지 하죠. 이 사이클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1단 압축, 1단 팽창 이걸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판을 그 냉각을 시켜줘야 하면은 이 중간에서 일부를 가지고 뭐 다시 팽창을 했다가 어디 다른 데로 보내준다, 뭐 이런 사이클이 생기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냥 뭐 이런 건 좀 편하잖아요.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시도해 본다고 하시더라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징을 한다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. 이런 1단 압축, 1단 팽창은 이제 또 냉매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는데 뭐 여러 새로운 냉매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고, 그 컨덴서를 판매하는 메이커, 뭐 이베퍼레이터를 판매하는 메이커가 다양한 냉매를 대응한다면 아무튼 재밌을 것 같네요. 이거 해보는 것도. 아무튼 간단하게 한 30분 내로 줄여가지고 또 나중에 빠르게 조절해가지고 한 1.5배속이나 1.6배속 이걸로 다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참고로 제가 이거 사용한 이 물성치들 있잖아요. 이건 전부 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NIST에서 만든 레프프롭이라고 있거든요.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물성치를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.